That's wonderful. What is it about running that you love so much? Because it makes me feel very good, feel more energy and be in the better mood while running. 안녕하세요, 리딩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매일 제미나이로 영어 공부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AI로 영어 공부하는 영상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공부하면서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지셨나요? 뭔가 하는 말만 하게 되고 막연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놓치고 있을 확률이 커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프롬프트를 좋게 하고 커스터마이징을 해도 이걸 모르면 영어 실력이 제자리에서 정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AI를 활용해서 영어 공부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챗GPT, 제미나이 둘 중 어떤 걸 써야 하는지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놨으니 기대해주세요. 첫 번째로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인풋 없는 대화입니다. AI로 영어 공부할 때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AI와 그냥 대화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현실 감각 없는 AI 전용 리스닝만 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성 채팅을 하면서 리스닝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양한 목소리 인풋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AI의 목소리만 잘 듣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실제 회화에서는 좀 더 뭉개지는 발음도 많아요. 액센트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둘째, 아는 표현만 반복하다 실력이 굳어버립니다. 새로운 단어, 표현 같은 인풋 없이 대화만 계속하면 결국 이미 내가 아는 쉬운 말만 돌려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먹는 경험을 설명을 하는데 뭔가 쫄깃쫄깃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쫄깃하다라는 단어를 몰라서 it was soft and strong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쫄깃하다라는 걸 말하는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세계적인 언어학자 스티븐 크라세는 언어는 머리로 외우는 학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습득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TV 만화를 보면서 말을 배우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습득의 핵심 연료가 바로 이해 가능한 인풋, 즉 comprehensible input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읽는 풍부한 자료들이죠. 이 comprehensible input은 어떤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인풋을 얻는 건데요. AI와 그냥 대화만 하는 건 이 핵심 연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엔진만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AI가 주는 인풋은 한정적이고 대화 주제도 내가 아는 것에서 맴돌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양질의 인풋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제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크라센 박사는 인풋이 너무 재밌어서 공부라는 사실조차 잊게 만드는 매력적인 인풋일 때 언어 습득 효과가 폭발한다고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신 후 AI에게 표현 정리를 요청해보세요. 제가 설명란에 드린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떡볶이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chewy, 쫄깃한 뭐 이런 생생한 표현들을 먼저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AI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방금 배운 이 chewy라는 표현을 바로 써먹으면서 AI와 떡볶이에 대해 대화를 하는 거죠. 배운 걸 바로 써먹으면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3분짜리 영상이라도 딱 하나, 그리고 그걸로 2분만이라도 대화를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대화 기록과 피드백의 부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와 대화를 한 후 그냥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 영어 회화 수업에서 선생님과 대화를 했다면 뭘 잘못했는지, 뭘 더 연습해야 하는지 피드백을 받잖아요. AI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물론 압니다. 이게 진짜 준내 귀찮습니다. 저도 매번 막 다 하지는 못하는데요. 저도 솔직히 그러는데 근데 이 귀찮은 거를 하면은 영어 실력이 수직 상승합니다. 여기서 언어학자 메릴 스웨인의 아웃풋 가설에 따르면 말하기, 즉 아웃풋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나의 언어적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말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 대화 안에서 말하지 못해 답답했던 것들을 복기해보세요. 그리고 또 저는 AI와 10분 정도 대화한 후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화한 것 전체 중에서 내가 사용한 표현 중 부자연스러운 것 10개를 골라서 실제로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꿔서 알려줘. 그리고 내가 자주 실수하는 패턴이 있다면 정리해줘. 한국어 영어 순서로 표로 정리해줘. 그렇게 하면 AI가 상세하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렇게 AI 피드백과 내가 답답해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드백은 반드시 어딘가에 기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까먹을 확률이 줄어들어요. 노트든 노션이든 어디든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배운 표현들을 써먹어보며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실수를 고쳐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실제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AI와 대화하는 것과 실제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스픽의 AI 챗봇 기능으로 연습을 1년 이상 했었어요. 나름 대화도 잘 되는 것 같았고 실력이 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장 때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과 일주일 동안 공학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거기에 신청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AI와 대화할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들의 기분도 살펴야 되죠.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또 적절한 유머도 섞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답을 못하면 대화가 끊긴다는 압박감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배운 표현을 써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외운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근데 뭔가 못 쓰겠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1년 넘게 공부한 게 헛수고였나? 라는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AI랑만 공부하다 보면 실제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러한 감정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람과 대화하면서 느낀 그 감정들, 그 쪽팔림,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감정들이 학습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뇌가 그 감정을 기억해서 관련 표현들을 훨씬 더 잘 학습하게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언어적 한계 있죠?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거를 아주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저도 그때 너무 쪽팔려서 그 후 다시 영어에 정진을 했습니다. 진짜 다음에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해야겠다 하고요. 진짜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긴장감을 기억하며 공부했습니다. 진짜 사람들과 만날 때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될 텐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역을 하고 학교에 교환학생들과 교류하는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대화가 좀 더 수월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실제 외국인과 대화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AI를 활용해서 실제 상황을 최대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너는 우리 학교에 온 교환학생이고 한국의 문화를 궁금해해. 나랑 대화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상하게 말하면 뭔가 표현을 잘못 말하면 못 알아듣는 척을 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는 AI와 기본기를 쌓다가 실전 기회가 오면 낚아채는 겁니다. 그런 쪽팔림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기를 쌓고 대화를 하면은 만약에 쪽팔림을 느껴도 실제로 실력이 느는 속도가 체감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냥 기본기를 쌓지 않고 대화를 하면은 뭔가 자신감은 늘 것 같지만 표현의 다양성은 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AI는 만능이 아닙니다. AI만 쓴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I를 아예 안 쓰는 것도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은 AI의 장점은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점은 보완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이 바로 그런 접근법이거든요. 인풋을 병행하고 피드백을 통해 기록하고 실제 상황에서 연습한다면 AI로 충분히 영어를 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챗GPT와 제미나이 중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 경험상 음성 대화용으로는 챗GPT가 좀 더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대화를 했을 때 사람이 말하는 듯한 그런 액센트를 쓰더라고요. 제미나이는 아직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유튜브 인풋을 정리하는 것은 제미나이가 훨씬 편합니다. 이게 구글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링크 하나만 입력하면은 딱 요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풋 학습은 제미나이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표현들을 정리하고 GPT로 넘어가서 프롬프트 입력 후 대화 연습을 합니다. 사실 둘 다 써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저처럼 인풋에는 제미나이, 대화에는 GPT 이런 식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를 왜 하시나요? 혹은 왜 하려고 하시나요? AI가 이렇게 발달을 했으니 그냥 번역기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바이브가 있거든요. 친밀감, 즐거움. 말이 막 잘 통하진 않아도 그렇게 대화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얘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대화하는 게 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를 쓰면 이게 미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거의 유럽, 아시아, 남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영어를 어느 정도는 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 나라 말을 몰라도 영어를 할 수 있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AI를 끼고 말하는 것과 사람 대 사람으로 직접 대화하는 건 다릅니다. 지금은 AI가 아주 발달한 세상입니다. 넷플릭스, 미드, 유튜브 등 재밌는 콘텐츠도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영어 공부하기 수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회에 외국인들과 사람 대 사람으로 즐겁게 이야기해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은 AI로 영어 공부할 때 놓치고 있는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인풋 병행, 피드백과 기록, 실제 상황 시뮬레이션,
이 방법들을 적용하시면 분명히 AI를 활용한 영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 선물도 드립니다. AI 영어 학습 프롬프트를 더보기란에 공유했습니다. 꼭 활용해보시고 효과 있으시면 댓글로 후기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의 학습 경험과 방법, 노하우를 모두 담은 PDF를 만들고 있는데요.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메일 기입해주시면 추후에 완성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만나요.